저희가 뉴스타 때 시작부터 쭉 만나봤듯이 어찌됐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친명 비명 갈등뿐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꽤 위기일 겁니다. 전직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에도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고한 대로 송 전 대표 측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인물도 함께했습니다. 김남국! 군사정권 시절인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왜 가족의 접근까지 막는 겁니까? 아마 검찰이 노리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송영길 대표 세상과 단절시키고 홀로 외롭게 고립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 택도 없다! 맞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송영길 전 대표와 연대해서 무도한 검찰과 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워낼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라!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대체 40년이나 지난 지금 전두환 독재 때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부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남편을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나라를 지킨 독립선열들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은 독재 세력들의 남편에 대한 탄압을 정말밖에 많이 알려주시고 맞서서 저희 남편을 또한 지지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치소 앞 기자회견 꽤 이례적이고 얼마 전에 적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송 전 대표 부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입니다. 김남국 의원 무소속의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지금 송 전 대표의 이런 구속 혹은 돈봉투 사건도 다 인간 사냥, 군사 정권 뭐 이런 표현을 오늘 구치소 앞에서 김남국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여러 가지 국민적 실망감이 컸죠. 그렇게 결국은 제명 직전에 본인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신분인데 글쎄요. 저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돈봉투와 코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은 정말 이번 21대 국회가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판의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간다는 게 저는 별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결국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코인 불법 투자, 코인 투자 그거하고 돈봉투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도 지금 불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산 단원에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뭐 다시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부인의 심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어째 이런 부분들을 독립투사들하고 비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언제 돈봉투 뿌린 적이 있나요? 참 적절치 않는 기자회견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예.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지금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될 텐데 저렇게 구치소 앞에까지 가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 비서관 논평도 좀 듣고 싶은 게 왜냐하면 사실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돈봉투 의혹 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가 그랬잖아요. 탈당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일이다. 당 지도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도 탈당한 사람이니까 뭐 저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하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인사로 봤을 때 송 전 대표 구속 이후에 저런 행동들이 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도 이제 본인이 겪은 논란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에서 뭐 저분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논평할 필요는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께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저곳에 가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인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초리도 여전히 따갑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추웠을 텐데 오늘 뭐 엄동설한인데 서울구치소 밖에서 기자회견 뭐 여기 함세웅 신부도 참석을 했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봤듯이 이제 함세웅 신부도 했고 기자회견 예고하고 밖에서는 이제 본인 구속이 부당하다는 검찰이 이 독재하고 있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면
안에서는요, 조성기 변호사님. 지금 몇 번째 소환 불응인지 모르겠고 뭐 설사 검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어서 뭐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이게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아니 근데 불응을 계속하면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강제 구인을 해서 앉혀놔도 입을 열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는데 그걸 강요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처음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도요 예. 묵비권으로 일관을 하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본인 항변을 해야 되는데 본인 항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불투명합니다. 심신안정을 위해서 왜 진술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거는 뭐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심신안정,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이나 그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21명의 명단 정확하게 자백을 하고 돈 봉투를 전달했다라는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저기 가서 왜 저러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 21명 명단에 김남국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공범으로서 저렇게 항의 시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21명의 명단에 그 자백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윤관석 의원도 송영길 대표도 자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이번에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그렇게 부적격 주지 않겠다라고 점수 얘기했지 안 않습니까? 깎겠다는 취지가 있었죠. 예, 5대 점수 안 범죄가 아니기 깎겠다고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자백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본인들이 희생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이 뭐 공범이다라고 확실히 100% 특정하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잠깐 21명, 11명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 검찰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김남국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이렇게만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글쎄요. 본인은 안에서 검찰 소환에 연이어서 불응하고 있고 그리고 부인 포함해서 김남국 의원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